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광입니다. 오늘 8월 28일 북한 뉴스앤 팩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돈을 번 게 죄가 되는 북한의 두더지 부자들라는 제목으로 요즘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박천대소할 망동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더지 부자, 처음 듣는 소리죠. 남한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두더지 부자, 누가 부자인가? 부자는 부자인데 두더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음지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국가가 정한 어떤 법과 질서의 테두리 밖에서 엄청난 부를 모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들일까요? 그 두더지 부자의 몇 가지 요형을 제가 좀 나열을 했는데요. 일단은 직권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적 편익 또는 다른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대신 엄청난 뇌물을 챙기는 간부들이 우선 첫째가는 두더지 부자입니다. 특히 무역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출장을 잦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보따리 장사하든지 아니면 무역거래에서 일정한 부분을 잘라 먹든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손꼽히는 이런 두더지 부자로서는 시장에서 어렵게 점포를 차리고 매일매일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일단 시장 상인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상인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점주라고 이야기하죠. 점포의 주인. 그리고 또 자판들이 달리기꾼이 있습니다. 달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딴 곳으로 이동해 가서 이 지대차가 서로 다른 물자들을 처음에는 적당한 어떤 보따리 장사 내지는 화물 트럭 정도를 하다가 이제는 철도에 열차 화차까지 동원해 가지고 큰 물동을 움직여서 거액을 버는 큰 더미 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 각종 협동 식당을 열어놓고 거기서 술과 음식 그리고 저는 노래방 기회까지 틀고 돈을 아주 매일매일 쏠쏠하게 버는 사람들이고요. 한편 또 암달러 시장에서 시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돈 대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일본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제일교포들이죠. 그 밖에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화교들과 국경연선에서 밀수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들처럼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재간으로 돈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두더지 부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제북 가족들이죠.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정말 높아지는 인플레 속에서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요즘 추수가 되기 전 또 올곡식이 난 이후 요 중간에 참으로 굉장한 식량 사정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수가 알려진 바로는 10가정 중에서 5가정은 하루에 한 끼 내지는 2끼가 먹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전언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주머니에 있는 달러가 욕심이 난 거죠. 특히 지금 김정은은 내달 9월 9일 공화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0월 10일은 당창건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날까지 지금 원산에다가 벌려놓은 관광특구 건설을 마감하고
또 삼지연에는 자기 고향 전적지를 아주 새롭게 전변하는 이 공사를 끝내겠다고 지금 접어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달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의 이 금과가 말랐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통로들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공사들을 이번 9일, 9구절이나 10월 10일을 해서 끝낸다고 하면, 자 봐라, 아무리 대북제재가 날로 가혹하게 조처되어도 자기들은 각종 미사일과 대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중 온갖 신형 무기들을 개발해 놓고 국방력을 엄청 다졌으며, 한편으로는 남한에 대한 공격 능력을 완성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경제 문제에서도 제재 크게 피해를 안 받고 이렇게 엄청난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줌으로 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종당에는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유예를 받아내자고 하는 이런 큰 전략적인 타산이 살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원산과 그리고 삼지연 그리고 이 원포에 널어놓은 이 국가적 공사들을 제때 끝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뼈대를 세워놓고 조금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올해 엄청난 풍화를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끝을 보지 않으면 언제 이거 다시 제대로 이제 빛을 볼지 다 투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기 어렵고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닌데 저렇게 원산에다가 세계적으로 아주 손꼽힌다라고 자랑했으니까요. 그런 큰 관광단지를 꾸려서 그거 어떻게 사람을 다 채워서 돈 벌겠느냐. 그래 삼지연과 같은 그런 북쪽의 끝에다가 전적지를 꾸려 놓은들 그 우리 국민들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과 항의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은 명분을 걸고 10월 10일까지 지금 벌려놓은 아주 거창하다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사회주의 대건설장들 승리적으로 결석짓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밑에 측근들과 전체 정부, 당, 군 그리고 전 사회 총동원시켜서 이 공사들을 끝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마감자재 전부 다 수입산으로 해결해야지 국산은 안 됩니다. 이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원천을 찾아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부자들. 북한의 부자는 두더지라고 합니다. 두더지 부자들. 뭐 쉽게 두더지 해도 이거 부자로 통하는데 이 두더지들한테 돈이 있는 거죠. 이것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북한 최근에 상급당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보내고 모든 상인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나라가 어렵고 김정은이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 구상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 공격선에서 탄약이 부족하니 모든 사람들이 한 푼 한 푼 바쳐야 되면 특히 당이 마련해준 각종 경제 공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큰 거금을 내놔야 되겠다. 이거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래에 포치한 이 상급당 지시 내용의 핵심적 내용들을 요체들을 제가 입수했는데요. 그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일단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나라의 큰일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의무다. 이런 전제를 달고 있답니다. 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찰 전량을 국가무역은행에 예금시키고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써라. 그럼 국가는 개인들이 또 점주들이 두더지 부자들이 낸 그 외화를 효과적으로 건설사업에 쓸 수 있다. 그 대신 우리가 달러와 바꾼 돈표를 주겠으니까 그걸 가지고 각급 예하 상점들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쌓으면 될 것이 아니냐. 우리 그저 빼앗지는 않는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서는 뭐냐면 공화국 창건 기념일과 또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면서 원산과 삼지연 이 건설을 마감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또 충성의 마음으로 거액의 달러를 기부하라. 그래가지고 이 당에서 또 정권기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게 특정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설득시키고 협박하고 긍정 감화시키고 누군 냈는데 너도 내야 되지 않느냐. 만일 우리 나라가 잘 살 때 내가 지금 한 푼 내지 않고 제 돈이라고 공제받고 있으면 그때는 후회할 것이다. 별의별 감언리설을 다 하면서 이 돈을 가진 사람들 갖다가 못 살게 군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서는 하지만 협박입니다. 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모험하게도 국가의 중대사를 애면하면 사기, 협작, 부정의 방법으로 번 돈을 우리가 그 출처, 그 위법성을 따져서 전부 몰수할 수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이유가 김정은이나 당과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제 돈벌이만 미쳐서 시장에서 물가를 올리고 혼란을 조성하는 이런 두더지 장사꾼들, 이런 두더지 부자들 때문이라고 불러대면서, 따라서 군중은 어려울 때 풍청대면서 사회 분위기와 딴 생활하는 자들을 준엄하게 살피고 법기관들은 이런 자들을 응징하라고 이번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이 상급당 지시를 놓고 보면 참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딴 판입니다. 중국하고도 또 딴 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능력들을 발휘해서 어떻게 허용된 경제 공간, 즉 시장이겠죠. 여기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번 게 그게 죄가 돼가지고 이렇게 당국에 불려가서 협박받고 압축받고 뭔가 종용을 받고 그게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까지 하니까 어느 누가 거기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상급당 지시를 우리 남한에서 각종 기업을 하고 각종 또 영리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인들, 경제인들이 이걸 좀 반면교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북한이 주동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과 또 남한이 북한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좀 가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평화경제라고 하는 큰 틀거지에 대한민국이 빠져들게 되면 어차피 할 수 없이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로는 우리는 자타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일, 즉 남부 베트남이 북부 베트남에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큰 기업인이든 대기업인이든 중소기업인이든 가게를 하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범죄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고루 먹으라고 그들이 재산을 몰수하고 거기에 항거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엄청 죽어서도 못 나올 그런 곳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아주 된맛을 보게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북한이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북지향의 북한에 대한 친북 정서,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북친북적인 이런 정책과 그런 흐름을 우리는 단호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급당 지시 그리고 또 강제적 방법으로 두더지 부자들의 돈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기 손바닥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강제로 빼앗아낼 때는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단발마적 발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시민혁명의 단초였던 뚜니지 사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김정은은 그렇게 호통치고 빼앗아내면 다 누구든지 벌벌 떨면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낼 것처럼 이렇게 오산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의 잔꾀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돼가지고 국가의 재원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장롱 달러까지 다 빼앗아서 원산을 포함한 각종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옳토당토한 생각이고 이민 위천을 떠들고 있는 북한의 그 정치체제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하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북한 통신원이 보내온 북한의 확천대소할 일, 두더지 부자들의 비극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